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장모님이 바로 이렇게 짐짝 취급을 해? 짐짝이라뇨. 그냥 장모님이 조금 더 잘해주시니까 장모님한테 부탁드린 거죠. 엄마도 장모님이 엄마 대신 저희 도와주면 편하고 좋잖아요. 너네가 최근에 나를 부른 적이 있어? 이젠 내가 저녁 먹자고 해도 다음에 하지 않았어? 이 엄마 여기 지인은 한 명도 없는 거 알잖아. 저희도 일이 바쁘니까 그랬죠. 엄마도 여기 이사 왔으면 새로 친구들도 사귀고 하시면 좋잖아요. 저희가 엄마까지 어떻게 일일이 신경 써드려요? 내가 누구 말 듣고 여기까지 이사 왔는데? 그리고 장모가 나를 불편해한다고 해서 나만 쏙 빼놓고 너네끼리만 어울리면 내가 서운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1세 김영자 할머니와 그의 아들 한창민입니다. 김씨 할머니는 이전에 아들 며느리의 요청으로 아들집 근처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손주를 돌봐주는 등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를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고민했지만 하나뿐인 아들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아들의 장모가 아들집 근처로 이사 오면서 아들 며느리는 점점 김씨 할머니 대신 장모와 교류를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서운했던 감정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장모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딴지를 걸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가끔씩 찾아갈게요. 됐다. 이제 너 말 안 믿는다. 너네 말 듣고 온 내가 잘못이지. 너네도 너네 생각만 하니 나도 이제 내 생각만 하면서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다. 이제 평생 너네를 도울 일도 없고 너네 말 듣고 내 행동이 바뀔 일도 없을 거다. 김씨 할머니는 그렇게 집에서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과연 그간 김씨 할머니와 아들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어린 시절 나름 부유한 집안에서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김 씨가 어릴 때 김 씨의 아버지가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에게는 아주 희미하게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지만 얼굴이 잘 기억나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의 할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얼마 안가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김 씨의 할머니는 집안의 모든 재산을 김 씨의 어머니에게 물려줬습니다.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은 그런 할머니의 선택에 반발했지만 김 씨의 아버지는 장남이었고 혼자 자식들을 키워야 했던 김 씨의 어머니가 안쓰러워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다행히 그 돈이 있어 일을 하지 않고도 김 씨를 비롯한 다른 자식들을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 눈의 어머니는 항상 외로워 보였습니다. 김 씨가 학교를 갔다 올 때면 김 씨의 어머니는 마당에서 초점 없는 눈으로 어딘가 한 곳을 응시하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김 씨는 아직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참으로 다정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자기도 얼른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김 씨의 어머니처럼 외롭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성인이 되어 중매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는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의 대부분을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나눠줬겠지만 김 씨의 어머니 자신이 재산을 받아보니 딸들도 자기처럼 남편을 잃으면 아주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해 그렇게 딸들에게도 똑같이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그 돈과 남편이 받은 재산으로 집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조금은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김 씨에게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김 씨의 남편마저 사고를 당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일주일 정도 의식을 찾지 못하다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있었지만 이때 김 씨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느끼던 감정이 이랬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김 씨는 하루 종일 어느 한 곳을 초점 없는 눈으로 응시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아들을 키워내야 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김 씨는 남은 재산으로 아껴가며 아들을 키웠고 아들이 학교에 들어갈 때쯤 돼서야 김 씨는 그렇게 일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김 씨는 재산을 모두 써서 남은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맡길 데가 없어 집도 팔아 월세로 이사를 가서 그 돈을 또 아껴가며 악착같이 아들을 키웠던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이제 자기의 집도 없었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를 하다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던 이모가 그만두면서 그때부터 김 씨는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식당 일을 하면서도 절대 시키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손님들은 어떤 음식을 남기고 남기지 않는지까지 모두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그러다 김 씨는 자기도 식당을 하나 차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그간 열심히 모은 돈으로 원래는 집을 다시 사려고 했지만 집 대신에 식당을 차렸습니다. 김 씨는 그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김 씨의 기대대로 김 씨의 식당은 1년도 되지 않아 금방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김 씨는 손님의 입맛을 정확히 알았고 손님의 기분을 맞춰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성공시킨 김 씨는 어느덧 집도 다시 하나 장만했습니다. 김 씨는 이런 자신이 참으로 기특했습니다. 이맘쯤 아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사실 이때쯤부터 재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사실 김 씨는 식당에 자주 찾아오던 손님과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김 씨와 마찬가지로 일찍이 아내를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아들이 성인이 되자 처음으로 아들에게 재혼에 대한 생각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재혼은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을 아빠라고 어떻게 불러요? 김 씨는 아들이 나이가 들면 조금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아들은 성인이 되어도 아직 어린 듯 했습니다. 네 아버지 떠난 지가 벌써 15년이 넘어간다. 이제 엄마도 새로운 사람 만나도 괜찮지 않아? 싫어요.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김 씨는 이런 아들의 말에 일단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의 재혼 상대는 자식에게 이미 허락을 받은 모양이었지만 아직 김 씨의 아들이 반대하자 김 씨를 기다려줬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김 씨는 아들에게 뜻을 전하고 재혼했습니다. 이 정도면 재혼하는 상대도 김 씨를 많이 기다려줬고 재혼 상대가 더 이상 기다리기는 힘들 것 같다고 하자 김 씨는 아들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했다고요? 저랑 상의도 없이요? 그게 사정이 있었어. 무슨 사정이요? 정말 실망이에요. 당분간 저한테 연락할 생각하지도 마세요. 아들은 김 씨가 독단적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했는지 김 씨에게 크게 실망했다는 기색을 내비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 씨는 언젠가는 아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남편이 된 사람과 합가를 했고 김 씨의 아들에게도 그 소식을 문자로 전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답장도 하지 않고 한동안 김 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들은 취직을 하고 결혼 소식을 김 씨에게 전했습니다. 김 씨는 이때까지도 아들의 눈치를 많이 봐야 했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너무 축하할 일이네. 예비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야? 김 씨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축하를 건네고 예비 며느리 될 사람에 대해 물어봤지만 이때까지도 아들은 김 씨에게 감정이 풀리지 않은 듯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답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이때까지도 김 씨가 재혼을 했다는 사실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상견례 일정을 김 씨에게 전했습니다. 그날 올 수 있죠? 아들이 말한 날은 바로 다음 주였습니다. 다음 주? 조금 미리 말해주지. 아들은 뭐 준비할 게 있냐며 그냥 단정한 차림으로 나와서 인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이 사실을 재혼한 남편에게도 전했습니다. 남편도 뭘 입고 가야 하냐며 김 씨와 함께 복장부터 어떤 말을 할지까지 이것저것 급히 준비했습니다. 김 씨는 몇 시에 먹을 것이며 계산은 누가 하기로 했는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계산은 당연히 김 씨가 해야 된다는 듯 떠넘겼습니다. 김 씨는 알겠다고 답하고 그렇게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약속 시간보다 좀 일찍 들어가 앉아 있었고 뒤이어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예비 장인어른만 들어왔습니다. 김 씨네와 예비 사도는 간단히 인사를 하고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시작됐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오늘 아파서 참석을 못했어요. 김 씨가 물어보려고 하기 전에 먼저 예비 바깥 사돈이 예비 안 사돈이 안 온 이유를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며느리가 차례로 일어나 부모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바깥 사돈은 이때 김 씨의 남편과 김 씨의 아들이 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마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김 씨의 재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예비 바깥 사돈은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이미 김 씨에게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예비 안 사돈은 김 씨가 재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상견례 자리도 아프다는 핑계로 나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 내내 인상을 찌푸리며 있다가 간 예비 바깥 사돈이 김 씨와 남편도 영 편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아들도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상견례가 끝나고 김 씨와 남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예비 며느리와 예비 장인어른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차 안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지 김 씨는 조금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김 씨는 간만에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예의가 아니지 않아? 언니 사정도 모르고 언니를 문제 있다는 듯 쳐다보는 건 아니지. 같이 온 남편한테 너무 미안하더라.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가 그런 건 확실히 잘 설명을 해줬어야지. 참 답답하네. 상견례가 끝나고 결혼식까지는 시간이 꽤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아들에게서 따로 연락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굳이 아들에게 물어보기보다 연락이 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결혼식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 되어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혼자 계세요? 이날 김 씨의 남편은 일을 나가 집에는 김 씨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있는데 왜? 다름이 아니라 김 씨의 아들은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식 때 엄마 혼자만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을 들은 김 씨는 당황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오지 말라는 얘기야?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예요? 아직 아버지로 인정한 적 없어요.
이제는 그래도 엄마 생각해서라도 가족으로 받아주면 안 돼? 하지만 아들은 이때까지도 김 씨의 남편을 그냥 삼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장모님이 결혼식에는 그냥 엄마 혼자 오셨으면 하세요. 저랑 삼촌이랑 성이 다른 거 사람들이 알게 되면 분명 뒤에서 수군댈 거라면서. 김 씨는 이때부터 예비 사돈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강경하게 말하는 아들로 인해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알겠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얼굴에는 서운함이 가득한 듯 싶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남편에게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결국 예비 안사돈의 뜻대로 결혼식은 김 씨만 참석했습니다. 김 씨는 자기도 안 가버릴까 하다가 그랬다가는 아들과 연이 영영 끊길 것 같아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 씨는 결혼식 내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았고 아들은 그런 김 씨를 의식했는지 보는 눈이 많으니 웃으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그래도 아들을 장가 보냈다는 사실에 마음 한켠이 가벼워지기는 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김 씨에게 잘 갔다 왔냐며 고생했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김 씨는 그런 남편이 고마우면서도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아들을 이해시키지 못해서. 김 씨의 남편은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며 그런 김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집을 해줄지 말지 고민하다 결국 집을 해줬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김 씨가 아들에게 집을 해주겠다고 하자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그런 김 씨에게 조금은 감동한 듯 보였지만 크게 티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때부터 받는 것을 조금은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맘쯤 바깥 사돈의 건강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여느 때와 같이 식당에 출근을 했습니다. 김 씨의 가게는 여전히 손님이 북적였고 어느덧 오래된 맛집으로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영문인가 하니 손님 중 한 명이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온다며 종업원을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아니 음식 시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음식이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지금 손님이 많아서요. 차례로 음식이 나가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손님 많다고 유난 떠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구만. 홀이 꽉 차 있는 걸 봤음에도 진상 손님은 자꾸만 뭐가 손님이 많냐며 음식이 빨리 나오기를 재촉했습니다. 사실 그 손님이 온 지는 10분이 채 되지 않았고 10분이 지나지 않아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손님은 음식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업원, 일로 와봐요. 아니 치킨에 왜 이렇게 튀김이 두꺼워요? 살 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살 뺄 거면 치킨을 시키지 말던지. 분명 사진에도 튀긴 치킨의 이미지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왜 치킨을 튀겨서 나오게 했냐며 종업원을 나무랐습니다. 맞은편에 남자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진상 손님을 말리지도 않고 옆에서 쭈뼛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꾸만 종업원을 불러 시비를 걸자 못 참고 종업원은 조금 말대꾸를 했습니다. 그 순간 그 진상 손님은 종업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옆에 있던 남자가 말리는 신용을 했고 주방에 있던 김 씨도 나와 이게 무슨 짓이냐고 진상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장이야? 종업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그 진상 손님은 김 씨가 죄송하다며 종업원 교육을 잘 시키겠다는 말을 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김 씨는 되려 진상 손님 보고 종업원에게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누구보다 직원을 아끼는 사장이었고 손님보다 직원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머리채를 잡아요? 값은 안 받을 테니까 나가요. 그리고는 다신 오지 마세요.
이런 김 씨의 말을 들은 진상 손님은 곱게 나가지 않고 또 한 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모든 손님들을 주목시킨 다음 진상 손님이 한 행동들을 읊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 이게 누구 잘못인 것 같으세요? 김 씨의 말을 들은 다른 손님들은 진상 손님에게 야유를 보내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진상 손님은 분한 듯 얼굴을 숨기며 같이 온 남자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종업원은 김 씨에게 감사의 뜻을 비췄고 김 씨는 그 종업원에게 용돈을 주며 며칠간 쉬라고 말해줬습니다. 한편 김 씨가 아들에게 집을 해준 이후 아들은 점점 김 씨에게 뭔가를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일을 할 때는 기가 아주 셌던 김 씨지만 아들 앞에서는 아직도 작아지는 존재였습니다. 이번에 장모님 모시고 여행을 갔다 오려는데 엄마는 일하느라 바쁘시니까 못 가시죠? 갈지 말지 물어보기도 전에 저렇게 말해버리니 김 씨는 아들이 자기는 못 간다고 말하기를 바라는 듯 싶었습니다. 엄마는 일이 바빠서 못 갈 것 같네. 너네끼리 갔다 와. 저희가 여행 경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러는데 엄마가 용돈 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아들은 꽤나 당당하게 장모랑 여행을 간다면서 김 씨에게 용돈을 요구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명이서 갈 거라 비행기 값 정도만 도와주세요. 그런 아들의 말에 김 씨는 자기 빼고 장모와 떠나는 여행의 비행기 값을 지원해 줬습니다. 아들은 이럴 때만 김 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으니 김 씨는 기분이 좋아서 아들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차를 바꾸고 싶다며 김 씨를 데리고 자동차 매장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왜 자기를 데려가려는지 의도를 알았습니다. 김 씨는 남편에게 아들한테 차를 하나 해줘도 될지 물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아들한테 해주는 건 자기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된다며 김 씨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해줬습니다. 김 씨는 다시 한번 그런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이 차 저 차를 살피더니 김 씨에게 사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 씨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한 터라 별로 당황하지 않고 계산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너무 당연하게 계산을 해준 것이 별로 좋은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김 씨가 너무 당연하게 계산을 해주자 김 씨의 재산이 자기 예상보다 더 많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물론 재산이 있긴 했지만 아들이 생각하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이후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볼 거라는 소식을 김 씨에게 통보했습니다. 네 아내랑도 상의 끝난 거야? 아내랑 같이 하기로 한 거예요. 회사가 저희를 죽을 때까지 챙겨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저희 길을 찾아야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프랜차이즈 빵집을 할 건데 상가 앞으로 김 씨를 데려가더니 돈을 좀 보태달라고 말했습니다. 월세는 저희가 낼 테니 보증금만 좀 도와주세요. 최근에 차를 사주고 바로 하는 부탁이라 이번에는 김 씨도 고민했습니다. 네 아버지랑 상의해보마. 아들은 그런 김 씨의 말에 화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그걸 왜 삼촌이랑 상의해요? 엄마 돈이 삼촌 돈이에요? 그래도 이 큰 돈을 어떻게 엄마 혼자 결정해? 상대방한테 말해주는 게 예의지. 그리고 너 자동차 해줄 때 네 아버지는 흔쾌히 사주라고 했어. 자꾸 아버지라고 그만 말하세요. 왜 삼촌이 내 아버지예요? 아들은 다시 한번 김 씨의 재혼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씨는 이번 주까지 말해주겠다고 답한 후 아들 곁을 떠났습니다. 김 씨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고 이번에도 남편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그 소식을 바로 아들에게 전했고 아들은 지난 대화에 안가품이 남았는지 그런 김 씨에게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제 큰돈을 아들에게 많이 내쳤으니 앞으로는 도와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김 씨와 남편을 위해 넉넉하게 노후 자금을 모아둘 생각이었습니다. 김 씨의 아들은 창업을 하며 이맘쯤 손주를 낳았습니다. 아들은 이후에도 김 씨에게 여러 번 경제적으로 도와달라고 했지만 김 씨는 보증금을 도와준 이후로 경제적인 지원은 더 이상 해주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이때쯤 가게를 넘겨 더 이상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아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양심은 있는지 그렇게 거절하는 김 씨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아들은 김 씨를 다른 것으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엄마, 저희 동네로 이사 와서 저희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둘 다 일할 시간에는 아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아들의 이런 연락이 왔을 때 김 씨는 가게를 정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남편이랑 여행 계획도 세우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노후를 보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김 씨를 편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방법이 없어서요. 김 씨는 이런 아들의 부탁에 고민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남편한테 아들의 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집을 떠나 이사 가는 것만큼은 하고 싶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김 씨가 아들을 도와주는 것은 괜찮으나 남편은 이 집에 남아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고민 끝에 자기 혼자 아들 집 근처에 작은 원룸을 빌어 월세로 지낼 결정을 했습니다. 김 씨는 이사 말고 손주를 돌봐주는 동안 아들의 집에 자기가 머무는 것은 어떻냐고 제안했지만 아들은 또 그건 싫다고 말해 김 씨는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남편은 아쉬운 눈치였지만 김 씨의 그런 결정을 지지해줬습니다. 김 씨는 일단 그렇게 해보고 언제든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지인 한 명 없는 곳으로 간 김 씨를 걱정했습니다. 김 씨의 남편은 쉬는 날에 김 씨가 이사 가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아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일이 바빠 시간을 못 내겠다며 아들은 그런 김 씨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어차피 큰 가구들은 필요 없었고 기본적인 가전들이 다 있었던 원룸이었습니다. 김 씨는 간단한 옷들을 포함해서 1년 정도는 지낼 생각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김 씨의 황혼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을 하면 손주를 돌봐주러 아들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래도 손주를 보는 것은 좋았고 집으로 가기 전에 아들 며느리와 저녁을 먹고 돌아가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간 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던 것이 한이었는데 이렇게라도 아들과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김 씨는 이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녁은 매번 김 씨가 차렸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손주를 돌봐주면서 아들 며느리의 심부름까지 도와줬습니다. 가게에 뭐가 없다고 그러면 손주를 데리고 마트에 가서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김 씨는 점점 몸이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손목과 어깨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김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하루 쉬는 평일에는 꼭 병원을 가서 침을 맞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맘쯤 아들로부터 안사돈이 아들집 근처로 이사를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 씨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들은 김 씨에게 그냥 집에 있으라는 말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만 사다 달라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는 누가 돌봐? 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제 장모님도 돌봐주기로 해서요. 일주일에 반으로 나눠서 엄마랑 장모님이랑 돌아가면서 돌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아들의 말에 김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육아 부담을 덜 수 있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예 손주를 돌보는 전담은 안사돈에게 갔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손주 돌보는 날인데?
장모님이 이제 매일 손주 돌봐주고 싶다 해서요. 엄마는 이제 쉬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언제 장모님이 마음 바뀌어서 먼데로 이사가 버릴지 모르니까 엄마는 계속 거기에 남아주세요. 워낙 장모님이 변덕이 심해서요. 김 씨는 순간 게르기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아주 가끔만 아들 가게에 심부름을 했고 이외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아들 집에 가서 손주를 보는 것도 아들과 같이 밥을 먹는 날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가끔 집에 들려 같이 밥이라도 먹어주면 좋으련만 바쁘다는 핑계로 아들은 아예 김 씨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김 씨는 차도 없어서 가끔 아들에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들은 쉬는 날에도 손주 핑계를 대며 김 씨를 짐짝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몸 관리를 잘 하셔야죠. 누가 그렇게 아프시래요? 내가 누구 때문에 몸이 상했는데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김 씨는 참았습니다. 하루는 김 씨의 아들이 김 씨에게 간만에 손주를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사돈이 몸이 안 좋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는 얼른 준비해 간만에 손주를 볼 생각에 설렜습니다. 그렇게 김 씨가 아들 집에서 손주를 보고 있는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손주는 사실 장모님이 밖에 계세요. 들어오시라 그러지. 실은 아들은 잠깐 망설이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장모님이 아직 엄마가 좀 불편하신가 봐요. 별로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김 씨는 그런 아들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체 자기가 뭘 했다고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설마 엄마가 재혼했다는 사실 때문에 아직도 편견을 가지고 계신 거야?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몸 괜찮아져서 다시 집에 도착했다고 하셨으니까 이만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김 씨는 간만에 아들이랑 저녁을 먹을 생각에 재료도 잔뜩 사왔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김 씨는 점점 외로움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집에 가지 않을 때 혼자 나가서 시간도 때워보고 카페도 혼자 가보고 혼자 무언가를 즐기려고 노력했지만 김 씨는 혼자 있는 게 외롭고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쉬는 날 아들을 집으로 불러 서운했던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쉬는 날 자기를 부른 엄마에게 신경질이 잔뜩 난 듯 싶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본 김 씨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장모은이 바로 이렇게 짐짝 취급을 해? 짐짝이라뇨. 그냥 장모님이 조금 더 잘해주시니까 장모님한테 부탁드린 거죠. 엄마도 장모님이 엄마 대신 저희 도와주면 편하고 좋잖아요. 너네가 최근에 나를 부른 적이 있어? 이젠 내가 저녁 먹자고 해도 다음에 하지 않았어? 이 엄마 여기 지인은 한 명도 없는 거 알잖아. 저희도 일이 바쁘니까 그랬죠. 엄마도 여기 이사 왔으면 새로 친구들도 사귀고 하시면 좋잖아요. 저희가 엄마까지 어떻게 일일이 신경 써드려요? 내가 누구 말 듣고 여기까지 이사 왔는데? 그리고 장모가 나를 불편해한다고 해서 나만 쏙 빼놓고 너네끼리만 어울리면 내가 서운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렇다고 장모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딴지를 걸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엄마가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가끔씩 찾아갈게요. 됐다. 이제 너 말 안 믿는다. 너네 말 듣고 온 내가 잘못이지. 너네도 너네 생각만 하니 나도 이제 내 생각만 하면서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다. 이제 평생 너네를 도울 일도 없고 너네 말 듣고 내 행동이 바뀔 일도 없을 거다. 그러면서 김 씨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 이익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김 씨는 애써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김 씨는 김 씨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손주를 보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아들 집에 예비 안사돈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보고 처음 보는 안사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때도 안사돈은 김 씨와 별로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번에서야 제대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결혼식 때는 화장도 외부에서 해준 화장이라 지금 모습이랑은 달라서 그때 본 얼굴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김 씨는 어색하게 사돈과 인사하고 나서 문득 생각이 떠올랐는지 말을 걸었습니다. 안사돈은 김 씨를 보자마자 기억이 난 듯 싶었습니다. 안사돈은 바로 이전에 김 씨의 식당에서 진상을 부렸던 손님이었습니다. 김 씨는 의미심장하게 사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돈, 저 기억하시죠? 근데 보니까 옆에 있던 남성분은 그때 제가 봤던 바깥 사돈이 아니던데. 사실 사돈은 아파서 누워있는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었으면 조용히 다니셨어야죠. 그렇게 사람들 이목 다 집중시키면서 진상을 부리고 앉아 있나요? 김 씨는 그간 사돈에게 쌓였던 불만을 터뜨리듯 복수해줬습니다. 사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제발 아들 며느리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며 나중에 자기 남편이 죽으면 그 남자와 재혼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혼한 저를 그렇게 싫어하시더니 재혼을 하시겠다고요? 김 씨는 그런 사돈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굳이 이 사실을 아들 며느리에게 밝힐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사돈은 그냥 어디 갈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평생 손주랑 아이들 도와주면서 사세요. 어디 다른 데로 가려고 했다가는 바로 이 사실 아들 며느리한테 말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사돈은 하는 수 없이 김 씨의 말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김 씨는 마지막으로 아들 며느리와 밥을 먹었습니다. 집에 장모와 김 씨가 함께 있자 아들은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엄마가 웬일이에요? 엄마한테 웬일이냐니? 사돈은 김 씨를 감싸주며 심지어 김 씨를 쉬게 하고 자기가 저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사돈이 해준 음식을 아들 며느리와 함께 먹으며 여기서 마지막 밤을 보내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김 씨는 아들에게 말없이 이사를 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셨어요? 여기 남아달라고 했잖아요. 장모님 변덕이 심하시다니까요. 걱정 마라. 니네 장모 거기서 절대 이사 안 갈 거다. 아들은 김 씨의 말이 무슨 말인지 영문을 몰랐지만 이미 김 씨는 원래 집으로 떠나고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후 김 씨의 재산에 갑자기 관심을 돌렸습니다. 엄마, 혼인신고했어요? 혼인신고 한 지가 언젠데.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재산 다 그쪽 자식들한테도 가는 거예요? 그쪽 자식이 뭐야? 형 누나들인데. 그리고 엄마보다 니네 아버지가 재산이 훨씬 많다. 그래도 싫으냐? 아들은 머리를 굴리더니 갑자기 혼인신고 잘했다며 김 씨를 위하는 척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미 남편과 모든 자식들에게 재산을 안 주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김 씨에게는 이제 가족은 남편이었고 아들보다 남편이 더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 씨와 남편은 재산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앞으로 기부를 할 수도 있고 갑자기 마음이 변해 물려줄 수도 있지만 현재는 무엇보다 자신들에게 쓰는 돈을 아끼지 않으며 재산을 다 쓰고 갈 생각으로 그렇게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씨네가 자식의 요청대로 아예 이사를 선택해버렸다면 그 결말이 좋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김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아들이 집 근처로 이사를 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그리고 자식이 재혼을 막는다면 어떻게 할 것 같으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